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죠? 얼굴이 없어요. 왜 없을까? 오늘은 평소에 영상을 촬영하던 곳에서 촬영하지 않고요. 오늘 외근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웹캠이 없는 환경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로만, 목소리랑 컴퓨터 화면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도 또 뉴스들 몇 가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꼭지의 기사를 냈어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사인데요. 스마트시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스마트, 현명한, 똑똑한, 뭐 이런 거죠. 시티 하면 도시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미래 도시, 뭔가 4차 산업들과 연계되어서 뭔가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시범 사업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초대위원장 인터뷰라고 해서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마트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에 따른 뭐 시범 사업 로드맵을 4달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12월 달 정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대한 어떤 첫 발을 곧 내디디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걸 할 거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며칠 전에 하나 글을 봤던 게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서 미국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뭔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크 기술 뭐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전통적인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광파리님 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뭐냐면 빌 게이츠가 스마트 시티를 짓겠다며 애리조나에 25,000에이커 땅을 샀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약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면 3천만 평, 대학 캠퍼스 100개를 지을 만한 땅이고, 이 안에 뭐 사무실, 상업시설, 소매업소를 짓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미래 도시에는 한 18만 2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도 최적화되어 있고, 초고속 인터넷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빌 게이츠가 만드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짓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이런 짓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미국에 이제 이렇게 애리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시도가 있구나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11월 14일 날 봤으니까 3일 뒤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를 짓겠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하면 괜히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가 하면 조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빌 게이츠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공사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술이 총망라된 어떤 기업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사에서도 보면 첫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공공주도로 거의 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공공주택지구잖아요. 물론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억하는 근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산 쪽에 식사지구 그런 것도 도시개발 사업해서 아파트 단지들 민간에서 개발한 데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쪽에 가면 아이파크시티 그쪽도 이제 도시개발 사업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이랑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민간 기업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좀 느낌 자체가 토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 그대로 건설회사가 이런 땅 장사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전혀 반대죠.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지금은 대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빌 게이츠, 윈도우의 빌 게이츠가 이런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니까 전혀 관점 자체가 신선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환경은 안 되니 공공주도로 첫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겠죠. 국가가 지정해 놓는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택지지구 같은 데를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겠다, 뭐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일단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님의 인터뷰라서 봤는데, 연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인가봐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면서 내용이 특위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 공무원과 SI, 시스템 통합, 통신, 도시건축, 전력,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고, 이 분들하고 함께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의 로드맵을 만드는 좌장 역할을 맡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할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랑 모여서 큰 판을 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 시티 연계, 기존 성과, 고도화 확산 등을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한다. 또 이 얘기 보니까 좀 막막하다. 뭐 이렇게 그림을 크게. 아무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네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IMF 때 되게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거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저는 막 그 IMF 때 끝나고 나서 막 기억하는 게, 그때 막 엄청나게 그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이거다 그러면서 막 IT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붐업했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이런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이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미래의 먹거리. 왜냐하면 아직은 아까 지금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 시도하고 도입하는 거니까, 성공적인 어떤 이런 스마트 시티 모델이 나오면 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서 사업을 추진할지는 뭐 이거는 정책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겠죠. 그런데 조금 약간 그런 게, 이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 시티의 연계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이 결국은 지금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도심지 중에서 노후화돼서 뭔가 정비가 필요한데, 재생 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데들, 그런 지역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연계를 한다 그랬으니까, 한 동네 옆에 새 동네를 짓겠다는 건가? 뭔가 앞으로 이 큰 밑그림이 이거라고 하면, 이런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또 뭐 시범 사업을 하든 뭐든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꼭지가 어떤 의미일지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스마트 시티 시범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사업 현장 인근에 스마트 시티 택지지구 조성을 한다던가 하면서 만들어서,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둘 다 같이 잘 살게끔 할 수 있는 모델로 고민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된 로드맵은 다음 달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12월인가요? 그래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시범 사업은. 그래서 지금 택지지구들 나오는 데들에다가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지를 한두 곳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나 택지지구들 중에서는 스마트 시티 이름을 달고 나온 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마트 시티일지, 단순히 약간의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조금 편리한 뭐 IT 기술들이 좀 들어간 집이나 뭐 이런 데들 들어가는 정도일지는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뭐 이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로드맵 나온다 그랬으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막막한 그냥 좋은 세상 만들게요, 발전된 나라, 발전된 도시 만들게요, 이런 수준인지, 어떤 그 세부 디테일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 중에 저는 되게 눈길이 갔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뭐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민주주의도 실험할 수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집을 지을 때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택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신기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반영을 해서 질지. 왜냐하면 굉장히 초기 단계고 3D 프린터로 집 짓는 게 아직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닿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뭐 단독주택 이런 거보다는 이 3D 프린터 집이 지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이 집 짓는 비용이 외국에 비해서 싸대요. 그래서 외국은 워낙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비싸서 3D 프린터로 짓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짓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노가다 문화? 이런 그 효율이 워낙 좋은 나라라서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람이 가서 짓는 게,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 교육 가서 들었거든요. 아무튼 뭐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대는 됩니다. 도시공학 하시는 교수님이 일단 최고 위에 올라가서 판을 짜고 있는 만큼 뭔가 전 세계의 이런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규제 프리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도 없게끔 해서 외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제 완화도 하고 미국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 역할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되면 앞으로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근데 이 기사의 댓글에 보면 되게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느 도시가 돼야 됩니다. 검단이 돼야 돼요. 양주가 돼야 돼요. 뭐 송도가 돼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우리 지역 내가 앞으로 공급되어질 이런 지역이 이런 스마트 시티로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들의 주민들, 지역민들 뭐 이런 쪽의 니즈 목소리들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 싶네요. 어디 될까요? 한번 다음 달에 시범 사업 로드맵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